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신평원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신평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도 대비하셔야 할 정도로 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질문을 종종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직무 적합도, 산업 적합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최대한 보건이나 공공업무와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심사직 선생님들께서는 그 병원에서 하셨던 일들 중에 최대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이 얘기를 보고 이런 것들이 심사직으로 입사 후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최대한 면접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굉장히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완성이나 만능 자기소개서 만들기 반 있는데 이거 이미 이제 건보 신평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신청을 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신평원용 문항을 제가 따로 첨삭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평원에 쓸 수 있는 문항들 중심으로 만능 자소서는 첨삭을 해드리니까 신평원 전용 첨삭이 아니라 만능 자소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신평원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들을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대기업을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라면은 소재 발굴 방법과 템플릿이 있는 이제 교재가 나왔으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로 내부와 외부 고객 만족을 실현하였던 경험을 기술해달래요. 이게 질문이 좀 어렵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외부 고객 만족은 뭐냐면요. 내가 고객 만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이뤄냈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부 고객이라 하면 동료 혹은 타 부서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기껏해야 거래처나 타기관 정도가 될 거고, 외부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고객을 말하는 걸 거예요. 행정직에게는 여기서 또다시 외부 기관이나 업체가 될 수 있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객 중심, 내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이렇게 하면 고객 환자가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되레 업무까지 편해질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풀어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셨던 것 중에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입사 후 그 결과 고객 만족과 업무 효율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신 내용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외부 고객 만족이라 함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고객 혹은 거래처 타부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턴 등 업무 경험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우리 심사직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자 지원자분들은 아무래도 인턴 관련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이 경험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시면서 웬만하면 인턴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는 활동에서 했던 경험으로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민원인 혹은 환자가 주로 불만을 표했던 경험, 그래서 내가 해결을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불편을 해결을 하면 우리 업무적으로도 조금 더 편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언제인지를 최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달 회원반 분들은 고객 창의 주도 모두 가능해요. 고객과 업무 효율 증대 모두 이뤄냈다라는 내용 적혀 있으면 그거 갖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고객 중심의 노력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고객만 생각하고 했던 건데 성과가 냈었던 경험이 있어. 당시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고객이 혹은 민원인이 이러한 불만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 환자 민원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선의 문제점도 확인해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봤어 라는 내용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노력을 했더니 환자 불만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크게 증가가 됐더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래됐죠? 2022년도 건보문항 예시를 갖고 와봤고요. 당연히 제가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과는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냥 흐름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 근무 당시에 환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생활소도구 활용 교육으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고령 환자의 경우 병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주어졌죠. 하지만 고령 환자 및 보호자가 이를 소화해내기 어려워했고, 이때 이제 환자가, 고객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나와요. 이로 인해 병동 간호부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한 결과 환자 회복 속도가 빨라져서 외부 고객인 고객 만족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간호부에서도 역시 불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글자 수를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간호부에서도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즉, 여러분이 이 소재를 쓰시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심평원에 내외부 고객 만족이면 뭐 병원이나 다른 병원이랑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 병원이나 지자체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타부서로 써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고객 만족을 위해 또 업무 효율을 위해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얘기가 아닌데 써도 될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객을 생각했는데 업무도 편해진 경우를 생각하셔서 자기소개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평원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복부수려도 전혀 문제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한 대표적인 경험인데요. 이거 말이 좋아 질문이 막 이렇게 길지 사실은 협업 경험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질문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협업, 윤리, 복붙을하라고 판을 깔아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직무와 산업 적합도가 높은 소재를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협업을 소재에 써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 자체가 걱정이 되신다면 타 부서 혹은 타 기관과의 협업을 끌어냈던 경험이면 문항 적합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직 지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턴 소재가 가장 좋지만 인턴이 없다면은 앱 개발 같은 거는 뭐 IT 부서나 디자인 부서 얘네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앱 개발 관련해서 혹은 산업 관련 팀플을 할 때 내가 이해관계자 뭐 기업에 연락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내기 위해 내가 기업에 어떤 매뉴얼을 돌리고 해서 협업을 끌어냈다. 이런 소재들을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아니어도 돼요. 여러 부서가 혹은 우리 부서가 목표를 두고 협업해야 했던 사례예요. 한 부서 내에서 끌어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부서 내에서 목표를 향해 간다고 해도 이 부서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예산 업무를 하고 누구는 인사 업무를 하고 누구는 뭐 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각각 주어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부서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우리 팀이 그냥 영업팀이었어. 그러면은 뭐 마케팅팀, 무슨 팀, 뭐 내가 간호사로 일했을 때는 물리치료사 팀, 뭐 무슨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협업했다라고 하는 소재도 좋고 부서 안에서 한 거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어려웠던 이유를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 제가 밑에 이제 협업 링크를 한번 달아드릴 거예요. 그 강의나 교재에 제가 협업의 예시는 어떤 게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의견 불일치나 자원 부족이나 환경 변화 같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협업을 자발적으로 끌어냈다라는 얘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이나 주도성 소재 복붙하시면 되는데 두 소재들 중에서 직무 적합도나 산업 적합도가 조금 더 나은 걸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경험 당시 어떤 협업을 끌어낸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대요. 당시 각 부서가 혹은 이해관계자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업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지연이 된다던가 뭐 문제가 더 커졌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업을 해내고자 뭐 주변 동료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요. 뭐 플랫폼도 만들고요. 일 나서서 하고요.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심평원 문항 그대로 갖고 와서 좀 바꿔보았습니다. 병동 근무 당시에 각 부서의 업무 부담을 낮춰.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쭉 올라가면 이해관계자, 관련 다른 부서들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대요? 각 부서의 업무 부담을 낮춰줬대요. 낮춰서 관계자들의 만족을 끌어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병동 내 특수물품 재고가 부족하거나 뭐 수량이 파악되지 않아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병동이 일괄적으로 전체 물품 수량을 확인을 해야 했지만 병동 내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전 사람들이 협업하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첫째, 쉽게 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각 병동의 특성에 의견을 물어서 업무 부담을 줄였고, 셋째, 최종 점검 수량 바탕으로 IT 부서랑 협업해서 어떻게 한 결과 수량 100%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협업을 끌어내는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 나는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방관하고 뒤로 빠질까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사람들까지 협업을 할 수 있게 내가 이런 노력을 했어 라는 내용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3번 볼게요. 본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례를 적어달래요. 이건 뭐냐면 본인의 편의는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조직 내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따른다면 내가 편해질 수 있었는데 환자 안전에 정보 보안 같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따랐어 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을 어기면 편했거나 남들은 모두 관습을 따르는 나는 원칙을 따랐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 원칙을 어기면 편한데 원칙이 있는 데인 이유가 있었겠지? 원칙이 있는 이유가 뭐였지를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뭐 환자의 안전이라던가 누락 없는 업무 처리라든가 그리고 고객 환자를 위해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원칙을 지키도록 끌어낸 경험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아요. 나만 지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끌어냈던 경험 뭐가 있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결국 편법이나 관습보다 원칙을 따르는 게 더 좋구나라는 흐름으로 정리가 되면 되고요. 우리 회원반분들은 윤리 소재 갖다 쓰시면 돼요. 여태껏 썼던 편법 문항, 윤리 문항 그대로 갖고 와서 수정하고 복붙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원칙 관련 경험이 만약에 정말 정 없으시다면 환자 민원인을 위해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정했고 그 약속을 지켜줬더니 상대가 알아줬고 조금 더 나은 의료 환경이 되었다, 근무 환경이 되었다라는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템플릿을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떻게 약속 원칙을 준수해 신뢰 등의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쓰시고 근데 이 원칙이 뭐 업무가 느려져서 혹은 복잡해서 지키기 어려워서 관습을 따랐으나 혹은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편할 수 있었으나 원칙은 이러한 이유로 있겠지 싶어서 나는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매뉴얼도 만들고 주변도 독려하고 절차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23년도 상반기 심평원에도 실제로 나왔던 문항이기 때문에 예시를 그대로 또 활용을 해보자면 복지기관 근무 당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 기관의 신뢰를 지킨 경험이 있대요. 당시 전 직원은 보안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됐대요. 사실 원칙에서 가장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거기는 해요. 여튼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퇴근이 자꾸 늦어지니까 미리 사진을 촬영해 보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방심이 개인정보 유출과 기관 신뢰 하락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근데 대상자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나는 첫째 어떻게 했고 둘째 어떻게 했고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정보보안 유출 제로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것처럼 내가 내 몸이 편해질 수 있어요. 질문 볼게요. 내가 내 몸이 편해질 수 있는 본인의 편의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중요한 상담자의 개인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따랐어요 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3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4번이 다들 작성하기 좀 어렵고 복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볼게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과제나 업무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해결했거나 실패했던 사례를 말해달래요. 이 문항에서 보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게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 어떤 문항보다도 면접을 생각해야 하는 문항이거든요. 얘부터 보자면 경력만으로는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경력기술서와 경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면접 질문에서 너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뭐니? 라고 묻는 질문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간호사지만 사회복지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가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자발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과 컨퍼런스를 갖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걸 익혔어 라고 한다던가 이 친구가 다른 간호사 대비, 다른 물리치료사 대비, 다른 행정직 지원자 대비 갖고 있는 강점은 뭐지? 를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 2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다른 병동으로 가게 돼서 그때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 라고 해도 조직 적응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평원이 자기소개서가 면접을 좀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면접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다른 간호사와 다르게 했던 일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A병동에 대한 전문성이 되게 높은데 내가 이 A병동에서 일해보다 보니까 B병동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를 마침 맡았기에 어떻게 해서 전문성을 쌓았어 라는 내용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갑자기 뭐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무가 주어졌다던가 뭐 외국어 관련된 게 주어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뭐 아니면은 갑자기 보험 관련한 일을 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배웠다던가 다른 병동과 관련된 일을 해보았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생소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이걸 해내기 위해 노력했어 라고 들었을 때 면접관이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쪽 전문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업무를 맡길 때 그런 업무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나 이런 역량도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 가장 베스트인 문항이고 만약에 내가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자랑하기 좀 어려울 경우에는 조직 적응과 업무 적응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이거를 거둔 경험이 있대요. 성공 실패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건 어떠한 이유로 굉장히 생소하고 해내기 어려웠지만 이거를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 컨퍼런스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찾아가서 배우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재활치료에 대한 업무를 맡아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병동 내 운동 시간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 간호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나 작업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내가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재활병원 간호사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녹화에 반복해서 공부했고 뭐 더불어 관련 도서나 강의 멘토링 참여했고 나아가 병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도구를 파악해서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할 수 있었대요. 즉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었고요. 적극적이었어요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원의 일원이 되어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항은 내가 입사 후에도 어떠한 새로운 분야도 나 그거 안 해본 건데 라고 빠지지 않고 노력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면접까지 생각하자면은 내가 이런 추가적인 지식도 갖고 있다를 같이 어필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저희 심평원 자기소개서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4번 말고는 여러분이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합도, 직무 산업 적합도 높은 소재 선별해서 작성하시고 4번 완성하고 제출하신 다음에 필기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